안녕하세요, 남보라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39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벌써 아시는 분 딱 아시잖아요. 1939년에 전 세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뭐죠? 우리 아버지 생신. 아우 마이 갓. 39년생이세요? 네. 제2차 세계대전. 그거 뭐 했던 것도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나물의 그 밥이라도 거기에 소스를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뭔가 좀 더 근사한 장소에서 아주 독특한 소스를 넣어서 먹는 그런 맛 컨텐츠를 통해서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차 세계대전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유럽에서도 발발했고, 북아프리카에서도 발발했고, 아시아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지역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전쟁이 실제 물리적으로 발발한 39년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독소전쟁이 진짜 벽이다, 그래서 41년 뭐 그때를 똑대서 할 것이냐,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만 되는 연표 위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2차 대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보고 갈 텐데요. 이거 여러분들 같이 저와 함께 들여다보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소를 못 짚어요. 이 연표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제가 짚어볼 테니까 몸풀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939년 9월 1일로 가보죠.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해서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영국하고 프랑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독일이 몰래 세력을 늘리고 있었죠. 왜 몰래 늘려?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정말 천문학적인 배상금. 니네 평생 돈만 갚아. 일부러 이런 것처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배상금을 때려 박았죠, 독일에게. 그리고 독일이 그 제국으로 있을 때의 그 영토를 조금 과도하게 빼앗겼어. 그리고 세계 경제공황이 와가지고 또 경제 상황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 전체가 분노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인구가 6,500만이야. 프랑스는 4천만 밖에 안 됐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국이 폭발 직전이야. 최악의 상황에 놓인 독일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군인들을 육성하고 유럽 내 긴장을 고조시키며 경계 대장으로 떠오른 히틀러. 그러나 독일에서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소련은 유럽 대륙으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 핀란드를 공격하는데 승리를 자신했지만 쉽지 않았고, 치열했던 겨울 전쟁은 105일 만에 막을 내렸다. 전쟁은 이미 발발했어. 그런데 초기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꼼짝하고 아유 뜨거워 이러고 참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피통 마통 게이지 꽉 채워가지고 군대를 점점 불려나가는 거예요. 1940년 4월에 독일 기갑군단이 노르웨이로 쭉 올라가는 거죠. 탄탄대로를 그냥 막힘없이 질주합니다. 여기에서 전격전의 본편 모습이 나오죠. 수특기, 폭격기 집어넣고 탱크 집어넣은 다음에 보병이 갖고 마무리하는 거. 실제로는 독일 탱크가 그냥 종신무로 그냥 미친남처럼 돌파한 거예요. 쭉 들어가. 그러면 유럽 군대가 이거 뭐야? 쟤네 뭐야? 그래서 들어온 그 탱크의 종류 파악하다가 스스로 자멸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 무너진 거죠. 1940년 5월에 독일이 프랑스 길목인 벨기에를 이제 공격합니다. 동시에 프랑스 남쪽으로는 50여 개 사단을 투입을 해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을 해안으로 포위를 하죠. 이때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완전히 거의 붕괴시켜버리죠. 영국하고 프랑스군이 계속 북쪽으로 밀려가고, 이거를 가는데 부대리인 기갑부대가 와가지고 동쪽에서 와서 공격하려고 탁 이제 한 4시간 정도만 더 가면은 영국하고 프랑스군을 완전히 먹어버릴 수 있는데, 히틀러가 가지마, 그만 가, 거기 있어, 그러죠. 거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궁지에 몰아서 궁지에 몰린 쥐가 깨물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 공군 원수 있잖아요, 헤르만 괴링. 그 덩케르크 영화 보면 공군만 하고 쿵쿵 뭐 하지 지상군 안 오잖아요. 못 가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1940년 영국군이 북쪽 해안에서 이제 아유 난 죽게 생겼다 그러고 있는데, 야 니네 바다로 해서 도망쳐. 이게 뭐 덩케르크 철수작전 아니에요. 프랑스군이 너무나 어이없이 괴멸됐단 말이죠. 프랑스군이 괴멸돼가지고 영국군이 야 도와줄게 기다려 하고 있는데 프랑스군이 항복해버린 거야. 정치 군사적으로 모두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영국군은 와가지고 정치적인 목적도 없고 군사적인 힘도 부족하니까는 해안으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군을 살려내야 돼. 왜? 영국군 가지고 있는 지상국들 다 집어넣는데 이 영국군이 못 살아나오면 이제는 유럽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선이고 뭐고 다 와가지고 그걸 기적적으로 구출해 간 게 덩케르크 철수작전인데 덩케르크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덩케르크 철수작전, 그래서 9일 동안 총 33만 8,226명. 와, 진짜 어마어마한 인원이 무사하게 탈출합니다. 천운이 닿아서 참 기적적으로 영국군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작전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으로 거의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간 한 인물이 급부상을 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강력하게 끌고 갑니다. 처칠이죠. 처칠의 인기가 급부상합니다. 왜? 이 여덟 때문에. Sir, I have myself full confidence that if all do their duty, if nothing is neglected, and if the best arrangements are made, as they are being made, we shall prove ourselves once more able to defend our island home, to ride out the storm of war, and to outlive the menace of tyranny, if necessary for years, if necessary alone. 그리고 지금 39년 9월부터 지금 40년 5월까지 온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6월 들어갑니다.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했어요. 프랑스 점령에 성공했죠. 너무 신났어. 수월하게 들어왔거든. 드디어 내가 파리에 오다니. 1차 대전 때 못다한 꿈을 히틀러 개인으로서도 독일로서도 이룬 거예요. 이때 독일의 연승 행진을 본 이탈리아, 연합국에 선전포고를 하죠. 영국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네? 그래서 협상을 기대했던 히틀러가 이때 정말 실망합니다. 그러고 야 그냥 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영국으로 진격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 본토를 공격하기로 결심한 독일. 괴링이 공군 부대를 출격시켜 영국 공군 본진을 폭격하는 데 성공하고 영국 본토와 독일 본토를 오가며 두 나라의 치열한 항공전이 펼쳐지는데 영국 공군의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수도인 런던 대공습까지 펼친 독일군.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폭격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이어나간다. 유럽에서만 전투가 벌어진 건 아니죠. 우리가 이쯤에서 누구 얘기해야 돼요? 일본, 독일이 연승했지. 영국 무력하게 하고 쳐다보고 있지. 프랑스 뭐 진작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일본이 딱 보니까 숟가락 딱 얹기 좋잖아요. 그래서 구상을 하는 거야.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거를 연결해서 축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자고 얘기를 해보자. 그래갖고 3자 동맹. 그래서 이거 축이기 때문에 축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940년 9월부터는 아프리카, 아시아도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으로 같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 북아프리카 쪽은 대부분 프랑스 식민지들이었잖아요. 나치 독일 들어오자마자 아는 거야. 이거 극혐, 너네 극혐. 그래서 대다수의 프랑스 식민지들이 반나치를 내걸고 독일과 투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연합군의 전쟁을 선포하고 독일의 동맹국이 된 이탈리아. 그 세력을 넓히기 위해 북아프리카를 공격하는데 영국령 소말리아와 이집트를 침공해 영국의 주의를 분산시키지만 곧 영국군의 반격으로 밀려나게 된다. 한편 유럽 내 중립을 유지하던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압박해 독일의 손아귀에 넣게 되고 반기를 들던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해 점령하게 된다. 영국군의 속절없이 밀려난 이탈리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구세주나 다름없는 롬멜의 부대가 북아프리카에 도착하고 이미 리비아까지 밀려난 이탈리아군과 함께 전장 파악에 나서게 되는데 이후 영국군을 밀어내며 적군에게도 인상 깊은 지휘력과 전투력을 보여준 롬멜과 그의 전차부대. 사막의 여우라 불리며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종횡무진한 롬멜 장군의 활약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대서양, 지중해 등 해양 세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독일의 유보트. 헤이저의 암살자, 바다의 늑대라고 불리며 미국 군수품 선단, 영국 군함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 큰 피해를 입혔는데 연합군에겐 그 무엇보다 두려운 존재였던 히틀러의 무기 유보트는
1941년 5월 에니그마의 비밀이 풀리면서 전환점을 맞게 된다. 41년 6월로 넘어갑니다. 독일이 가장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죠. 소련 공격. 그 어느 전쟁이든 한 번은 정체기가 옵니다. 초전의 물량 집중과 공격 기습의 효과가 사라지고 양측이 이제 팽팽하게 겨루거나 아니면 양측이 손 뒤로 뻗고 이제 하고 이제 기지개 켜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쉬고 있는 참이죠. 이때 참아야 돼요. 이걸 못 참고 뭘 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공중에 이어서 해상에서 의외로 잘 버텨내고 공식적으로 중립을 지키던 미국이 1941년 봄부터 무기 대여 법안을 통과를 시켜가서 유럽에 막 무기 장비를 엄청 갖다 쏘아주죠. 히틀러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최악의 결정을 하죠. 그게 소련 침공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여기다 150만 대군을 집어넣는 거예요. 독소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히틀러의 큰 오판으로.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둘이 불가침 조약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의리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전쟁에는 작용을 한다고. 독일은 이제 누가 믿어주겠어. 이것은 작전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실수다. 그럼 스탈린은 이거를 왜 모르고 당했느냐. 영국하고 미국이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국경 쪽으로 군대가 가고 있다. 그 물리적인 거 말고도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독일은 너를 공격할 의도와 능력이 모두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다음은 너야. 근데 스탈린이 이제 안 듣는 거야. 아니야,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 이제 독일한테 확 한 대 얻어맞는 거죠. 그래갖고 초전에 300만 명의 병사를 잃어요. 방심한 순간에 단숨에 모스크바까지 기습을 당했죠. 그리고 소련이 모스크바를 내줄 것 같았는데 소련의 강력한 우군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소련군을 구합니다. 뭡니까? 동장군. 겨울이 와가지고 독일군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죠. 순탄하게 진격하던 독일군 앞에 소련의 겨울이 앞을 가로막고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강추위로 동상과 싸우면서 동시에 전투도 해야 하는 혹독한 상황이 펼쳐진다. 같은 해 9월 바르바로사 작전의 일환이었던 레닌그라드를 점령한 독일군. 이후 무려 900일이 넘게 이어진 봉쇄로 인해 레닌그라드 시민 3분의 1이 질병과 기아로 사망한다. 추축국의 일부였던 일본 역시 아시아 대륙을 집어삼키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본은 남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특히 필수 전쟁 물자인 석유와 철광석 매장량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를 탐하게 되고 점차 동남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한다. 그러나 동남아에는 미국령, 영국령 나라가 많았고 일본은 이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야, 일단 선수치고 협상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41년 12월 7일 이 나쁜 X들은 보면 항상 일요일 아침에 공격해. 하와이 진주만에 그 아름다운 것을 설마 했는데 진짜 공격할 줄이야. 그래갖고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그래서 폭발하죠 진짜. 그래서 미국이 추축국 전체에 대해서 그냥 전쟁 선포하고 전쟁 스케일이 이제부터 이제 확 커지죠. 그리하여 속도전으로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점령한 일본 진주만 공습과 동시에 동남아시아로 공격을 막 하는데 미친놈들이에요. 뭐 미친놈들이지. 그동안 미군은 뭐하냐. 산호의 해전. 여기서 일본 해군을 먼저 딱 저지하죠. 대세는 이미 연합군으로 기울은 지 오래고 42년 7월에는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 알라마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지상 최대의 전차전 동부전선 역습, 그게 바로 쿠르스크 전투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전투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